저희 오늘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보도 셰퍼의 책을 한번 읽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니까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요. 키라라는 여자아이가 강아지를 되게 키우고 싶어 해요. 근데 키라가 사는 곳에서는 강아지를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주인이 그 동물을 키우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마당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요. 근데 그 집을 구하시면서 엄청 많은 빚을,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일단 키라가 원했던 마당 있는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부모님은 계속 대출금을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식탁에서 싸우시는 이야기, 한숨 쉬는 이야기 이런 거를 키라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키라도 마음이 안 좋았겠죠. 도대체 돈이 뭐길래 엄마 아빠는 맨날 힘들어하고 그렇게 싸우시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키라네 집 앞에 되게 많이 다친 강아지가 키라 집 앞에 있는 거예요.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키라가 그 강아지를 키우게 돼요. 근데 이 강아지가 뭐 엄마랑 아빠랑 돈에 대한 이야기, 머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반응을 한 거예요. 너의 이름을 머니라고 지어야겠다 라고 해서 강아지 이름을 머니라고 지어요. 머니가 키라랑 그 숲속을 거니는데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 동화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어린이 동화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서점에 가서 뭐 한 두세 시간 만에 쓱쓱쓱쓱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책이거든요. 키라가 어떤 걸 사려고 하는데 머니가 그런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봐. 그게 꼭 필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키라가 깜짝 놀란 거죠. 강아지가 말을 하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정말로 이걸 내가 사야 되는 건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에서도 놀랐고 왜냐면 키라는 그 전까지는 돈에 대해서 뭐 관리하는 거나 그런 경제 개념, 관념 이런 게 있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키라와 머니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는 제대로 된 그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머니가 말을 해주는 게 있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부자가 되고 싶은 10가지 이유를 적어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라는 거죠. 부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되고 싶은지, 뭐를 갖고 싶은지, 어떤 걸 누리고 싶은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써보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소원 앨범과 소원 상자를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대충 어떤 말인지 그려지실까요? 소원 앨범은 키라는 3가지 소원을 골랐어요. 첫 번째는 컴퓨터를 산다. 두 번째는 뭐 미국으로 어학연수 가는 거에 돈을 보태고 싶다. 세 번째는 엄마 아빠 경제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게끔 해드리고 싶다. 이랬을 때 앨범을 만들어가지고서는 글씨를 쓰고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붙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선 매일매일 보라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번째, 매일 성공일기를 써라 라고 해요. 우리가 사람이 뭔가 목표가 생기고 뭐를 가지고 싶은데 자꾸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이 없는데? 나 정말 잘 못하겠는데? 이런 마음. 그래서 제가 이때 그 성공일기를 쓰라는 그 구절을 보고서는 나는 해냄 일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좀 거창한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너무 거창해, 성공이라는 거는. 마치 성공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약간 이름을 바꿔서 해냄이라고 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예전에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느리지만 꾸준히 해내는 사람. 제가 좀 느려요. 근데 그 느린 걸 매일 해요. 그리고 조금씩. 그리고 준비가 안 됐지만 또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미숙하지만도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이것이 저의 장점이고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몰랐었어요. 이렇게 3번째가 매일 성공일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냈는지 알 수 있고 나중에 자신이 없을 때 그 성공일기에 썼던 것들을 쭉 돌아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도 할 수 있다. 난 그동안 해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어서요. 그 다음에 4번째. 4번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잊지 말라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 문구에서 오는 느낌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잊지 말라. 네, 맞아요. 이자, 파이프라니 뭐 이런 거 다 같은 맥락이겠죠. 이 책에서의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좀 다르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 매달 혹은 뭐 분기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든지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는다든지 파이프라인에서 들어오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배당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느끼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거를 깨면 안 되겠네? 그거를 죽여선 안 되겠네?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으로 저축과 이자와 배당에 대한 설명을 해요. 굉장히 어린아이들이 쉽게 우와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나오는 책이죠. 그리고 어른들이 볼 때도 끄덕끄덕하면서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냐면요. 여기서는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쓰지 않는 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여기서 약간 갸우뚱하실 거예요. 물음표. 뭔 말이야? 쓰지 않는 돈을 만들으라니? 우리는 통장 쪼개기를 한다거나 돈을 쪼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어디에 써야 되는 돈들을 생각해요. 아, 이거는 우리 아이의 그 학자금, 그리고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결혼자금, 이거는 해외여행 자금, 이거는 아이패드 사야 될 돈, 이런 식으로 쪼갠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이게 계속 배당이라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도록 쓰지 않는 것,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물론 사람마다 본인의 소득에서 얼마의 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내 소득의 50%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자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배당이나 이자가 나오는 구조에 있어서 내 소득에서 뭐 50% 저축, 소비를 할 수 있는 용돈처럼 쓰는 거는 10%, 나머지 40%는 내가 컴퓨터를 사야 되는 거, 해외 어학연수 가는 거, 이런 거를 위해서 40%는 따로 모아준다는 거죠. 50%는 돈이 굴러갈 수 있도록 그 돈을 따로 모아두는 거고요. 그럴 때 뭐 주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5번째, 해보기 전까지는 미리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약간 마인드에 관한 거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시도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라가 두려움을 깨는 과정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책에서 제가 어떤 구절에서 약간 이런 키워드, 이런 문장에서 꽂혔는지 그거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키라와 머니가 하는 이야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쭉 스토리를 풀어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5가지 방법을 말해주면서 부자가 되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키라를, 그러면서 키라가 성장하는 과정이 나와요.